안녕하세요. 기말 대비 총정리 영상의 내용으로 간해의 학습 위계 이론과 9가지 수업 절차 관련된 부분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간해는 인간이 학습한 결과로서 보유하게 되는 것을 언어 정보와 지적 기능, 인지 전략, 운동 기능, 태도 이 5가지 측면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이 수업을 통한 교수 활동의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위계를 강조하면서 단순하고 기본적인 학습의 결과가 갖추어져야 보다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학습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였죠. 간에는 8가지 학습 유형에 대한 위계를 제시하였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 신호학습, 종소리가 울리면 학교에서 자리에 앉아야 한다, 수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는 종료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고전적 조건화의 이론을 도입한 학습의 가장 단순한 위계, 저차원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번째는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반영하여서 자극 반응 학습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특정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낱말 카드에 사과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사과라고 읽는 반응을 보인다면 이제 학습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3번째 단계로 넘어 이렇게 자극과 반응으로 결합된 행동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이제 표현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를 할 때 팔을 돌리거나 목을 돌리거나 허리를 돌리는 그런 동작들을 모두 이어서 세조의 동작을 완성을 시키게 된다면 그건 연쇄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이제 언어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언어 연합학습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를 구사하는 형태에서 나아가서 이제 단어들 간의 연관성을 익히게 되어서 문장을 구사하게 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언어를 순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단계에 도달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면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특징의 차이점에 주목을 하게 되는 상태로서 중다 변별 학습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반응과 앞서 보유하게 된 연쇄 반응을 학습을 하게 되면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차이점을 통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도형이나 모양에 대해서 동그라미, 하트, 네모, 세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이 구별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보유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개념학습 이 단계로 설명하였는데요. 공통된 속성, 고유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특성을 이해해서 사물을 분류하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삼각형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같은 삼각형인데 크다 작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큰 것이 무엇이고 작은 것이 무엇인지 속성을 통해서 그것들의 또 분류, 묶음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원리학습이 됩니다.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는 이제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수학에서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사각형이라는 것, 면적이라는 것, 가로와 세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개념을 어느 정도 보유하여서 개념들을 활용하는 원리학습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로서의 문제 해결학습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그 선수학습 지식과 경험을 결합해서 학습자가 문제 상황에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 그러한 것들을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인간 학습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상태까지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의 브릭스가 제시한 9가지 수업 절차는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가 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 단계에 따르게 되는지를 같이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업의 도입부에 있어서는 주의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주의력과 경각심을 가지고 약간의 그 긴장 상태, 또 오늘은 또 어떠한 과제를 내가 그 과제에 참여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의력과 경각심이라는 내적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습자가 이러한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력 집중과 그리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학습에 있어서 무엇을 다룰 것이고 도달해야 하는 학습 목표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두 번째 단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의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활성화된 지식으로 끌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동 기억, 작용 기억으로 재생할 수 있게끔 사전 지식을 재생해내는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에서 다룰 자극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는 나에게 생소한 것이 무엇이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이다라고 하는 선택적 지각이라는 활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수자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학습 활동에 참여를 하고 여러분이 새롭게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다라는 학습 안내 제공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학습자는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기 위한 부호와 전략 같은 것들을 이제 교수 전략으로서 제공해주면 학습의 과정에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배운 내용을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수행 유도를 하고요. 학습자는 그에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자는 그 수행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학습자에게 강화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수행 평가로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즉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또 거기에 부합하는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학습한 결과가 잘 기억에 저장이 되고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학습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학습한 결과를 인출해낼 수 있는 재생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살펴보았는지 정리하고 일반화하는 것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가네 브릭스의 이 9가지 수업 절차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